안녕하세요. 오늘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해서 발제를 할 고경주 신재욱입니다. 오늘 페이지가 좀 많아가지고 특히 회장님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최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할 예정이고, 여기 목차 보시면 이 앞에 왼쪽 부분이 제가 할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이 회장님이 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덕션인데요. 여기서는 여기 안 적어놨구나. 인트로덕션에서는 먼저 브라우니안 모션의 유래가 뭔지, 그리고 브라우니안 모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 그리고 브라우니안 모션을 샘플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1장에서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니안 모션의 역사인데요. 제가 잘 적어놨는데 1827년에 식물학자인 로버트 브라운이 이 그림처럼 이렇게 물 위에 떠있는 어떤 꽃가루 입자가 이렇게 막 무작위로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미소 입자들이 액체나 기체 속에서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현상을 이 이름을 따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그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론 물리학자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t 시점에서 어떤 입자의 위치의 분포인 fx, t는 이러한 유음 방정식을 만족해야 하며 그 해는 이것이다. 근데 이것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t인 정균포의 PDF다 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t 시점에서 어떤 입자의 위치의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t인 정균포를 따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뒷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그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쓴 논문의 내용을 궁금하실까봐 좀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페이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 t 시점에서 어떤 입자의 위치 x의 분포가 이렇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t인 정균포를 따른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축이 있고 여기가 지금 x축인 거죠. 그래서 입자가 이렇게 1차원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t축을 가지고 활용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입자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한 샘플일 뿐이고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t에서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t인 그런 정균포를 따른다라는 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거고요. 이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밝혀내고 난 후로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많이 활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통계물리의 시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연구가 계속 됐는데, 수학자들은 그런 약간 과학적인 내용보다는 이게 입자의 움직임이다 보니까 일단 연속이겠죠. 그리고 무작위하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미분 불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학적 특징의 흥미를 가지고 그중에 위너라는 수학자가 이 브라우니안 모션을 연속 시간, 연속 상태, 확률 과정으로 확장을 하게 되고요. 그걸 위너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그냥 계속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위너 프로세스와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브라우니안 모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연속 시간 확률 과정 요 BT는 요 밑에 있는 5가지의 성질을 만족했을 때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부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가지 성질을 한번 천천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B0이 0이다 라는 내용인데,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내용이겠죠. t가 여기 0 이상이라고 써 있는데 처음 요 b 값은 0에서 시작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정규분포라고 적혀 있는데요. 양수인 t에 대해서 요 bt는 어떤 t를 가져와도 평균이 0이고 분산이 t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죠. 앞 페이지에서 살펴본 내용과도 일치하고요.
하고 3번, 4번 성질은 이제 저저번 주차 때 포화성 프로세스를 이제 화연님이랑 준차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같은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T 플러스 S 마이너스 BS는 BT와 같은 분포를 가진다. 하고 4번은 BT 마이너스 BS 그리고 BR 마이너스 BQ 뭐 이런 성질을 이런 대소 관계를 만족할 때 이 두 개는 서로 독립의 확률 변수이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위 그림으로 좀 더 살펴보자면 이거 먼저 살펴볼게요. 3번 성질부터 봤을 때 여기를 이제 S라고 하고 여기를 T 플러스 S라고 해봤을 때 여기가 BS가 되고 여기가 BT 플러스 S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값을 뺀다는 건 이 구간 안에서 결과적으로 움직인 정도라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움직인 정도가 요 시차에만 의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성질은요. 요 구간에서의 움직인 정도, 요 구간에서 움직인 정도가 서로 독립이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마지막 성질은 요 t에서 bt로 대응되는 함수가 1의 확률로 연속이다. 이것도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연속이다 라는 걸 그런 5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스탠다드 브라운리안 모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점은 3번, 4번 성질에 관련된 것인데요. 포화성 프로세스, 저번 주차 때 했던 포화성 프로세스는 이 메모리리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질에 따라서 이 3번, 4번 조건을 자연스럽게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포화성 프로세스 생각해보면 nt 플러스 s 마이너스 ns라는 게 s, t 플러스 s 이 구간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잖아요. 그 사건의 횟수가 이 구간의 길이인 t에만 의존한다. 그런 의미인 거고 그리고 서로 다른 구간에서 발생한 사건의 횟수끼리는 독립이다. 이런 좀 더 직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브라우니안 모션을 확장할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5가지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확률 과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니안 모션을 확장할 때 문제점이 이 3, 4랑 이 5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확률 과정이 있는지부터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포화송 프로세스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좀 뚝뚝 끊어지는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이렇게 연속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923년 이 위너라는 사람, 앞에서 언급했던 위너라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내서 이 브라우니안 모션의 공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5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다음 3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S보다 T가 클 때 BS 더하기 BT의 분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먼저 BS 더하기 BT는 BS 더하기 BT 마이너스 BS 더하기 B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을 묶어줄 건데 이거는 안 받아 적으셔도 될 것 같고 EBS 더하기 EBT 마이너스 BS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봤을 때 4번 성질에 의해서 이 확률 변수와 이 확률 변수는 독립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 친구도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일단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계산해 보면 일단 이것만 생각해도 얘의 평균이 0, 얘의 평균이 0이기 때문에 평균이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분산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둘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BS의 분산은 평균이 0이고
이 BS라는 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보시면 S인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이게 S가 되고 여기는 T-S가 되겠죠. 3번 성질에 의해서 T-S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이 3S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 공간이 없어서 지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점 2에서의 위치가 1일 때 시점 5에서의 위치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여기 양변에 똑같이 B2를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B5-B2 3-B2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만 B2는 1을 대입을 해주면 이 확률 변수와 이 확률 변수는 4번 성질에 의해서 독립이죠. 그리고 3번 성질에 의해서 이 분포는 B3의 분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독립이기 때문에 사라질 거고 여기는 1을 대입해서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BS와 BT의 공분산을 계산을 해볼 건데요. S가 T보다 큰 경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공분산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BS, BT의 기대값 마이너스 BS의 기대값 곱하기 BT의 기대값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0, 0이기 때문에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트릭을 써줄 건데 BT에다가 BS를 빼주고 BS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전개를 해보면 일단 이렇게 묶음이랑 얘랑은 독립이겠죠. 4번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기대값 자체도 바로 곱으로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더하기 BS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도 0이니까 날아가고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BS의 분산에다가 BS의 기대값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기대값은 0이기 때문에 또 날아가고 결론적으로 이 분산은 저희가 S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S가 T보다 작은 경우에 BS와 BT의 공분산은 S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T가 반대로 대소관계가 바뀌면 공분산이 T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해서 두 공분산은 이제 S와 T 중에서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성질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 브라우니안 모션,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을 어떤 식으로 샘플링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링 하고 싶은 구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 t를 1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0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 브라우니안 모션을 샘플링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속적인 구간에서 무한히 많은 샘플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n등분을 해서 n개만 샘플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n을 1000으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n등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간격은 1000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 타임 스탬프가 1000분의 1, 1000분의 2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모든 b의 값을 샘플하는 게 아니라 이 저희가 정한 타임 스탬프에서만 샘플링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바뀌게 되고요. 저희가 이 첫 번째 b의 값은 0으로 고정되어 있다 했잖아요.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나머지 이 n개의 샘플만 저희 상황에서는 1000개의 샘플만 샘플링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샘플링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BT1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트릭을 사용할 건데 BT1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BT0를 더해주고 BT0를 빼줌으로써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고요. 하고 브라우니안 모션의 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와 이렇게는 네 번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는 독립이겠죠. 그리고 이 뒷부분 BT1-BT0를 저희가 X1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지금 이 친구는 저희가 BT1-T0와 같은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T1-T0, 즉 한 칸 차이니까 1000분의 1, n분의 t인 정기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든 t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쪼개지겠죠? 이렇게 다 쪼개고 i번째까지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 값도 대입하고 쭉쭉 대입해서 여기까지 대입을 하게 되면 i번째 b의 값은 맨 처음 값 bt0에다가 그 x1부터 xi까지를 더한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xi들은요, 이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니안 모션의 네 번째 성질에 의해서 모두 독립이게 되고 여기 구한 것처럼 같은 정기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하고 여기 BT0가 0이라고 항상 0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x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즉, 첫 번째, 0번째 b의 값은 0, 그리고 첫 번째 값은 이 0, 평균이 0이고 분산이 n분의 t를 따르는 정기분포에서 샘플한 값, 그리고 두 번째 값은 아까 그 값에다가 새롭게 샘플링해서 정한 값, 이렇게 해서 점점 누적 합으로써 이 브라우니안 모션을 샘플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여기 t를 1로 설정을 하고 n을 1000으로 설정해서 n등분, 즉 이 친구들을 샘플링 하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xi들의 누적 합으로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간 0,1을 1000등분을 해서 샘플링을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 첫 번째 값은 0, 그리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요 n분의 t인 정기분포에서 n개를 뽑아서 누적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값들이 이 리스트에 담겨 있고요. 그 리스트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다음으로는 브라우니안 모션과 랜덤 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랜덤 워크는 제가 첫 번째 발표를 했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박꾼의 파산 예시를 들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랜덤 워크와 브라우니안 모션이 얼마나 비슷한지, 얼마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에 알아봤을 때 랜덤 워크는 이 discrete time, discrete state에서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 랜덤 워크 ST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 X라는 확률 변수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X1, X2는 쭉쭉쭉 이 친구들은 각각 2분의 1의 확률로 1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는 IID 시퀀스인데요. 그리고 ST를 X1부터 XT까지 합으로 정의를 하고 첫 번째 S를 0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는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리고 X1이 1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건데 여기서는 2분의 1의 확률로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져서 한 칸이 떨어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X2가 1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건데 2분의 1의 확률로 1의 값을 가졌기 때문에 한 칸 올라갔겠죠. 그래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랜덤 워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랜덤 워크가 왜 브라우니안 모션이랑 비슷하냐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요 브라우니안 모션에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에 성질이 5개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값이 0이다. 이건 똑같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브라우니안 모션은 요 BT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T인 정기분포를 따랐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ST라는 건 IID 랜덤 베리어블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CLT에 의해서 이 랜덤 베리어블의 합이 정기분포로 근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값을 보면요. 각각 확률 변수들의 기대값이 0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ST의 기대값도 0이 된다. 그리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각각 확률 변수들의 분산이 1인데요. 다 IID이기 때문에 다 독립이기 때문에 T개의 합이니까 분산이 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t인 정균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 st 플러스 s 마이너스 ss를 했을 때 이제 t개의 x들의 합이 남는데요. x들은 IID 시퀀스이기 때문에 분포적으로는 요 st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성질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요 다른 구간에서의 x들의 합인 거죠. 그 합들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성질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점이 스탠다드 브라니언 모션에서는 이 루트가 연속이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연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림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점들을 저희 직관에 맞게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라는 값을 생각해 볼게요. 1.5라는 값이 있으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1.5가. 이 값을 요 직선에 1.5를 대입한 값, 요 값으로 S 1.5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t가 1.5라고 하면 1,s1, 2,s2를 지나는 직선 위의 값으로 그 s 1.5를 정의하겠다라는 것이 이 페이지에서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가 정수일 때는 저희가 원래 했던 것처럼 x들의 합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는데요. t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요 가우스 기호를 활용해서 얘와 얘를 지나는 직선 위의 값이라고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친구의 기대값과 분산만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기대값은 0이고 분산은 t와 매우 가깝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었더니 브라우니안 모션과 매우 비슷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봤을 때 여기 1에서 2라는 값 사이에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이 페이지만 보더라도 요 1 차이 나는 값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이 불규칙적인 운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좀 단순하다. 너무 비슷하지 않다. 실제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요 0부터 10까지의 이렇게 이어놓은 랜덤 워크를 이렇게 좀 압축을 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압축을 시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다음 페이지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림 먼저 보시는 게 편하신데 방금 전에 봤던 그냥 랜덤 워크를 0부터 100까지 시행한 게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 여기 이렇게 위에 1, 2, 3 이런 첨자가 붙어있죠. 여기에 1이라는 뜻은 1대1 비율로 가져오겠다는 뜻인데 저희는 지금 0부터 100까지 시뮬레이션 된 이 랜덤 워크를 t는 0부터 10까지의 구간 안에 이렇게 구겨 넣으려고 해요. 근데 이 ST1이라는 거는 이걸 1대1 비율로 가져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0부터 10까지를 그대로 그냥 가져온 그림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ST2라는 것은 2배의 1대2 비율로 가져오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0부터 20까지 이 친구를 이렇게 가져오게 된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10으로 이렇게 줄여 놓은 거죠. 근데 단순히 가로로만 줄인 것이 아니라 세로로도 줄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루트 2로 나눠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값에 루트 2를 나눠줌으로써 위아래로도 스케일링을 하고 양옆으로도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시면 여기 ST4인데요. 예상하시겠다시피 요 0부터 40까지를 이렇게 10으로 이렇게 압축시키는 과정 그리고 각 값에 루트 4를 나눠줌으로써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ST10은 요 위에 있는 전체 그림을 이렇게 압축을 한 거겠죠. 루트 10으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보면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브라우니안 모션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정의된 이 확률 과정은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이 돈스커라는 분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랑 같은 스터디를 들으셨던 분들은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봤을 때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 XT는 연속 시간 확률 과정인데요. 이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연속 시간 확률 과정이라고 합니다. 봤을 때 모든 n에 대해서 n을 하나 정했을 때 이 n개의 t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t에 대응하는 확률 변수 값들이 있겠죠? 이 확률 변수들의 조인트가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확률 과정을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 예를 들어서 x1, x2, 뭐 x3를 가져왔을 때 걔네들의 조인트가 무조건 이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것은 민 펑션이라는 것과 코베리언스 펑션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결정된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지금 넘어가고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여기 이 단원에서 나온 이유도요. 이 랜덤 워크와 마찬가지로 이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과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은 가우시안 프로세스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요 밑에서 말한 민 펑션과 코베리언스 펑션이 이런 식으로 정의된 가우시안 프로세스다.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이 라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담아둔 것이고요.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을 BT,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어떤 K개의 T를 뽑아서 이런 식으로 뽑았을 때 이 친구들이 항상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제가 두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근데 각각이 어차피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조인트가 무조건 정규분포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 K개의 이 랜덤 베리어블이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변수들, 그 확률 변수들의 선형 결합이 유니베리어 노멀을 따르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 말은 즉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의 선형 결합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결합 분포가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저도 이제 GPT랑 열심히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선형 결합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결합 분포가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내용을 적어준 것입니다. 이 S라는 것은 이 B 친구들의 선형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S라는 게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뮤랑 시그마는 뮤는 그냥 각각의 평균을 담은 것이고 시그마는 여기는 분산하고 공분산을 담은 그런 것입니다. 그때 조인트 MGF를 써보면 요 볼드 B는 BT1부터 쭉쭉입니다. 이 B에 조인트 MGF를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T 트랜스포즈 B를 저희가 S라고 여기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는 S의 MGF에다가 1을 대입한 것과 같겠죠. 이게 TS, 뭐 이게 이제 S의 MGF였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 말고 L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이 S MGF를 적었는데 S라는 거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정규분포의 MGF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고 1을 대입하게 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평균 벡터가 뮤고 그리고 공분산 행렬이 시그마인 다별량 정규분포의 조인트 MGF가 되는 건데요. 즉, 요 B들의 선형결합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그 친구들의 조인트가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증명 과정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교재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아까 했던 트릭이랑 비슷하게 이 BT2를 BT2 마이너스 BT1 이런 식으로 계속 앞에랑 독립이 되게 쪼개주고 이렇게 더해주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독립인 랜덤 베리어블이 돼서 다 더했을 때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확장으로 그러면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은 가우시안 프로세스인 걸 알겠는데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는 말은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이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과 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동치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먼저 이쪽 방향은요.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이 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다 라는 주장이겠죠. 그래서 방금 앞 페이지에 했던 것과 같은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임의의 집합이 다빌랑 정규분포인가 라는 증명을 하면 되고요. 반대 증명은 이 네 가지 성질을 가진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의 성질들의 일부인데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성질 두 가지가 요 아까 기준으로 3번, 4번 성질입니다. Stationary Independent Increments인데요.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요 두 성질을 만족하는가를 보이면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 네 가지 결론적으로는 이 네 가지 성질을 가진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과 동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딱 여기까지가 교재에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 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뭔지에 대해서 아예 안 와드하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아예 번외로 교재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내용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아까 가우시안 프로세스 정의의 세 번째 줄에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민 펑션과 코베리언스 펑션에 의해서 완전히 정의가 된다, 결정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민 펑션을 요 위에서는 이렇게 2의 xt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요 xt라는 것도 결국에 어떤 t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민 펑션을 mt라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의 예시에서는 이 민 펑션을 항상 0이다. 어떤 t가 들어와도 항상 0이다. 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코베리언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s에 대한 함수고 이것도 이제 t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베리언스 펑션도 이렇게 s와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고 저희의 지금 예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코베리언스 펑션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건 아까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n개의 타임을 뽑은 다음에 그 확률 변수들끼리 조인트를 계산해 봤더니 걔네가 다별량 정균포를 따르는 그런 확률 과정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예시로 5개를 뽑아봤습니다. 보시면 x1부터 x11까지 5개를 뽑았죠. 그럼 걔네들이 다별량 정균포를 따른다는 건데 그 다별량 정균포가 가지는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의한 민 펑션과 코베리언스 펑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 펑션은 0이라고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t가 1이든 3이든 5든 9든 11이든 다 0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평균 벡터가 결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공분산 행렬인데요. 공분산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 스탬프가 이제 여기 s와 t 자리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봤을 때 이 1이라는 숫자는 k 1인 것이고 그다음에 요 2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것은 k 1,3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계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코베리언스 펑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양수기 때문에 직수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코베리언스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S와 T가 같은 경우에 방금 봤던 요 1 같은 경우에는 S와 T가 같으면 익스포넨셜 0이 되죠. 그래서 여기
요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1과 3 같은 경우 s가 1이고 t가 3이 되게 되면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요 정도 값에서 값이 정해질 것이고요. 3보다 더 멀어져서 1과 11 사이의 코베리언스를 보게 된다면 요 안에 값이 더 커지겠죠?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작은 값으로 공분산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 코베리언스 펑션이 의미하는 거는 이 시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공분산을 작게 저희 직관과 맞게 더 작게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이게 1과 3의 코베리언스고 이게 1과 10의 코베리언스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에서 2의 50분의 1, 2의 50승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민 펑션과 코베리언스 펑션을 정의를 한다면 요 멀티베리엇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여기 옆에 제가 샘플링을 했는데요.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이 다벨량 정규분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링 한 거를 여기 1, 3, 5, 9, 11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그려본 거고요. 이걸 확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t는 0에서 11까지의 구간을 100등분해서 그 100등분한 그 t에 대해서 이 xt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구했습니다. 100차원이 나오겠죠? 평균 이렇게 100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그 정규분포에서 샘플링을 5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함수처럼 그려지겠죠. 납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함수의 분포로 보거나 이 무한차원 다벨량 정규분포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공분산 함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개형이 달라지는데요. 저희는 지금 공분산 함수를 이렇게 결정을 했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연속이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모양의 함수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스탠다드 브라니안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min st 뭐 이런 식으로 공분산 함수가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분산 함수와 이 평균 함수가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납득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걸 이제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를 하나 가져왔는데 회귀 분석 비슷한 그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요 0부터 11 사이의 t에서 유한계 xt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100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100개로 쪼갰다고 해볼게요. 그 중에서 값을 알고 있는 xt들을 요 볼드 x 이걸 뭐 6개의 값을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모든 xt들을 x 스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100차원이 되겠죠 얘는. 라고 한다면 전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요 시점들만 안다면 얘는 지금 저희가 값을 알고 있는 애들이니까 6차원 얘는 100차원 해서 총 106차원의 다별량 정규분포가 될 거예요. 하고 공분산 함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공분산 행렬도 계산이 다 되겠죠. 전체 이제 106 곱하기 106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규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벡터를 이렇게 나눴을 때 조건부 분포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6개의 정보를 알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6개의 정보 이렇게까지 활용을 하면 이 x 벡터를 여기에 대입함으로써 완전히 조건부 분포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분포에서 또 샘플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샘플링한 값을 제가 옆에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이 설명을 보시면 편한데요. 5개의 실선, 이 색이 들어간 5개의 실선이 샘플입니다. 이 조건부 분포에서의 샘플입니다. 그리고 회색 점선, 여기 살짝 보이는 회색 점선이 있는데요. 이건 샘플들의 그냥 평균을 나타낸 거고 이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회색 영역은 요 각 t에 대해서 그 t 값의 공분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 공분산 행렬이 있으니까 그 대각 성분들을 찾아서 요 플마 2 시그마만큼 영역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여기 보시면 여기는 구간이 5에서 8이죠. 3 차이가 나는데
이 구간 간격이 크다 보니까 분산이 되게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랑 여기를 보시면 구간이 좀 크긴 한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니까 분산이 좀 더 작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엄청 가파르니까 분산이 엄청나게 작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인데요.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을 이제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의 성질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가지 변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마이너스 BT, 두 번째로는 뭐 어떤 S에 대해서 BT 플러스 S 마이너스 BS, 세 번째는 뭐 BAT 뭐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된 이제 확률 과정, 이런 식으로 네 개의 변형을 시켜놨는데요. 이 BT가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변형을 하게 되면 변형한 후에도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른다는 게 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의 다섯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얘가 지금 가우시안 프로세스인데 아까 봤던 그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이다라는 걸 보여서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는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고 여기 엑설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고 푸시면 될 것,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네 개가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분포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요 2번 성질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요 마이너스 BT라는 건 BT가 정규분포잖아요. 평균 0이 정규분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도 이 분포를 따르겠죠. 그러니까 뭔가 직관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고, 이 분포는 저희가 3번 성질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BT와 같은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그래서 노말 0,t를 따른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를 보면요. BAT라는 건 노말 0,AT를 따르잖아요. 그때 걷다가 루트 A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여기 이제 제곱해서 들어가면 노말 0,t를 따르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0은 0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B에 t분의 1이죠. 그러면 노말 0,t분의 1을 따를 건데 거기에 t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 제곱해서 들어가면 노말 0,t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분포 자체는 t에서 노말 0,t를 따른다라는 것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B, T,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을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리플렉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되겠죠. 예상하셨겠다시피 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은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고 나서도 뭔가 이제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인 것 같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인데 여기서는 지금 S가 S가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 0이라는 거는 요 식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T20 얘 입장에서 T가 0일 때는 T20 B20 마이너스 B20이겠죠. 그러니까 0의 값을 가질 거고요. 얘 입장에서 T가 1일 때는 B21 마이너스 B20일 겁니다. 그렇죠? 모든 T에 대해서 다 B20이 빠져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보면 요 부분, 요 B20부터 해서 요 전체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20씩 해서 마이너스 B20씩, 마이너스 B20씩 해서 이렇게 내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80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고 요걸 이렇게 내렸으니까 0에서 시작하는 걸로 맞춰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한 후에도 얘는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에 따른다라는 게 내용이고요. 그 다음 리스케일링은 저희가 아까 랜덤워크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얘네를
이제 여기서는 제가 A는 2로 설정한 건데요. 얘네를 절반으로 이렇게 압축하고 각 값에다가 루트 2로 나눠서 위아래로도 스케일링을 해주겠다 라고 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0부터 50까지가 나와 있고요. 위아래로 스케일링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위아래로 값이 줄어들었겠죠. 근데 이것도 스탠다드 브라니언 모션에 따른다라는 게 여기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버전인데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립니다. 일단 먼저 x0 초기 값은 0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x 0.01을 생각해 볼게요. x 0.01은 요 식에 의하면 0.01 곱하기 b의 100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브라우니언 모션의 100이겠죠? 모션의 100이겠죠? 그리고 x1을 보면 1 곱하기 b의 1, 뭐 이런 식으로 x2를 보면 1 곱하기 아니죠? 2 곱하기 b의 2분의 1. 그럼 쭉쭉 가서 뭐 x20 같은 걸 보면 20 곱하기 b의 뭐 2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가 되는 게 바로 이 그림일 건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t는 1을 지나는 순간부터 여기 사용되는 샘플들이 다 여기 첨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원래 브라우니언 스탠다드 브라우니언 모션에서 그 0에서 1 사이에 있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들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가면 이 더 촘촘하게 계산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뚝뚝 끊기는 게 나와 있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남겨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더라도 스탠다드 브라우니언 모션이다 라는 게 여기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브라우니언 모션 스터디 x가 있는데요. 제 예시에서는 5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b의 t가 0,t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다면 그걸 5만큼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5에서 시작하는 브라우니언 모션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스탠다드 브라우니언 모션은 아니지만 여전히 브라우니언 모션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bt는 n 5,t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프로퍼티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여기서 책에선 이렇게 안 나와 있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예전의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 개 부분은 예전에 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 내용이 지금 새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continuous time하고 continuous state죠. 이제는 continuous state까지 왔는데 그 경우에 마코프 프로퍼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겠죠? 샘플이 가다가 여기가 지금 현재 시점일 때 다음 시점을 예측할 때 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얘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음 시점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요거를 앞으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에 도착해서 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 전에가 어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착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건 결국에 지금 현재 시점에 여기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정보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정보만 있으면 충분하다. 만약에 이 정보만 있다면 이 정보는 필요 없고 이 정보면 충분하다라는 게 마코프 프로퍼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자세히는 안 다루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continuous time, continuous state에서의 마코프 프로퍼티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에는 다 state가 discrete잖아요. 그래서 이 x가 가지는 값 자체가 이산적이기 때문에 이산형 확률 변수처럼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state가 continuous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속형 확률 변수처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탠다드 브라우니언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 continuous time, continuous state에서의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두 경우는 디스크리트 스테이트 하는 경우에서 다루죠.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스테이트로 넘어갈 확률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1, 2, 3, 1, 2, 3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행렬로 정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어떤 상태 이렇게 이산적으로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주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초기 위치가 x일 때 요 t 시점에서의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브라니언 모션의 경우인데요. 스탠다드 브라니언 모션 같은 경우에는 요 x가 0이죠. 그러니까 x 초기 위치가 0일 때 t 시간 후에 xt의 위치 분포니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t인 정규포에 따른다 라고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초기 분포가 알파 벡터로 주어졌을 때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n 시점, 뭐 n 시간 후의 분포가 이렇게 벡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을 결론적으로 나타내게 되죠. 그런데 스테이트가 컨티뉴어스하게 되면 어느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 이런 게 제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대신에 여기 적어놨는데 특정 시간 후에 위치의 분포가 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에 있을 확률들이 제시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시간 후에 위치의 분포가 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K라는 식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 하고 브라우니안 모션 같은 경우에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통계량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뭐 TA, 뭐 MT, 요 LT와 같은 통계량을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TA만 다뤄보고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TA를 회장님께서 꼭 다뤄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루게 되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TA라는 건 요 식에서 보시면 BT가 A인 최소의 T잖아요. 그러니까 BT가 A인 최소의 T니까 A에 처음 도달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first hitting time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뭐 stopping time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의 TA는 뭐냐면 이 A에 처음 도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가 TA가 되는 것이고요. 브라니안 모션이 마크오프 프로퍼티를 만족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스트롱 마크오프 프로퍼티도 만족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3.9에 재민님 발표했던 파트에서 재민님이 발표를 했던 건데 이 스트롱 마크오프 프로퍼티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랜덤한 스타핑 타임이 있는데 스타핑 타임을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랜덤한 스타핑 타임 도달 후에도 계속 똑같은 전이행렬을 가지는 마르코프 체인에 따른다는 거였어요. 그때 디스크리트한 경우에서는. 그런데 브라우니안 모션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랜덤한 스타핑 타임에 도달하고 난 후에 그럼 여기 A에 도달을 한 거죠. 그 후에 브라우니안 모션은 요 아까 O에서 시작하는 브라우니안 모션 기억하시죠? 이 A에서 시작하는 브라우니안 모션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브라우니안 모션이다. 라는 게 스트롱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되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이 TA의 분포에 대해서 저희가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별거 아닙니다. 보시면 BT가 그냥 이제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T 시점에서 이건 이제 샘플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T 시점에서 BT 값이 0보다 크거나 작을 확률은 같겠죠.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평균이 0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그 확률은 같을 건데 이 말은 또 어떤 말도 되냐면 스타핑 타임에 도달한 후에 스타핑 타임 여기에 도달했죠. 그 후에 BT 값이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 2분의 1로 같다라는 의미와 같게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어떤 t 시점에서 b가 0보다 클 확률과 같고 그리고 이거는 요 스몰 t가 ta보다 크다는 건 ta를 지난 시점이죠. ta를 지났을 때 bt가 a보다 클 확률과 같다가 위에 적혀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 식을 조건부 확률의
성질에 의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요. 요 두 관계를 보시면 스몰 t가 라지 ta보다 크다는 건 이미 요 ta를 지났다. 요 a를 이미 만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bt가 a보다 크다. 그러니까 bt가 a보다 클 수 있다는 건 a를 이미 도달을 했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함축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걸 풀어서 써보면 요 ta가 t보다 작다라는 거는 2 곱하기 요 bt가 a보다 크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bt는 노멀 덴시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방금은 요 그림처럼 a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한 건데요. a가 음수인 경우에도 똑같은 식으로 도출이 돼서 여기 보시면 a의 절대값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t에 대해서 이 식을 미분하면 이제 ta의 PDF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데 여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적분 하 안에 t가 들어있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분법으로는 미분을 못하고 이 라이프니츠의 인테그럴 룰이라고 하는 그런 미분법을 사용해서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 텐데 흥미로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TA가 무한대보다 작을 확률은 1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A에 언젠가는 도달할 확률이 1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TA가 유한이라는 거니까 A가 엄청나게 크든 간에 정말 무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면 A에 언젠가는 도달한다. 라는 게 이 첫 번째 성질이고요. 요걸로 이제 구해볼 수 있겠죠. 요걸로도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TA의 기대값은 무한대다. 라는 내용인데요. A가 엄청나게 작다고 해봤을 때 A가 여기 있으면 0에서 땅 시작하자마자 이제 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버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A가 엄청나게 작다고 하더라도 그걸 벗어나는 경로가 엄청 많기 때문에 기대값 자체는 무한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분 쉬고 하시죠. 네, 돌아왔습니다. Relations and Applications로 돌아왔어요. 네, 지금부터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좀 페이지가 많긴 하지만 참아주세요. 네, 네 우선은 그 여기서 그 5장 제목이 Variations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우닝 모션에 대한 베리에이션들을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3가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거고 그것에 대한 적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우선은 브라우닝 모션 with drift. 드리프트 뭔지 다들 아시죠? 뭐 그 카트라이드나 이런 거 할 때 드리프트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드리프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브라우닝 모션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정의를 되느냐? 그러면은 우선 브라우닝 모션 드리프트 이거를 먼저 정의를 할 거예요. 저희 브라우닝 모션 정의 다들 기억하시죠? 아까 뭐 저는 기억 못합니다. 아까 봤는데도 근데 준비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억 못하시면 정상이고요. 뮤랑 그 실수인 뮤와 그리고 양수인 시그마에 대해서 이 그 브라우닝 모션 드리프트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프트 파라미터를 뮤라고 하고요. 그리고 베리언스 파라미터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 BT는 지금 브라우닝 모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정의한 스탠더드 브라우닝 모션이 있었죠. 뭐 정의들이 뭐가 있냐, 특징들이 뭐가 있냐. 일단 B0 equals 0 그리고 뭐 그 일단 이 BT가 뭐 양수인 T에 대해서 모든 T에 대해서 뭐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mean invariance 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여기 시점에서 뭐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정규분포 따라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신 increments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비주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각적으로 뭔가를 좀 그 이해를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좀 멍청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좀 보자면은 만약에 시그마가 1.0이에요. 1.0이면 이거 그냥 1.0 곱하기 bt니까 이거 그냥 똑같이 bt겠죠. 그래서 바뀌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1 곱해주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뮤를 여기다가 더해줬어요. 그럼 뭐가 바뀌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파란색이 지금 오리지널 그냥 B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빨간색이 이 XT 그러니까 새로운 브라우닝 모션 위 드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뮤가 지금 더해졌으니까 이 T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뮤가 더해지는 게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리니어하게 T에 대해서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브라운 메쉬 드리프트의 이 중에서 뮤가 만약에 값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뮤가 값이 없고 시그마가 만약에 3.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파란색을 오리지널 브라운 메쉬로 할게요. 그러면은 이 브라운 메쉬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시점에 대해서 고정을 딱 박을게요. 그럼 이 시점에 대해서 딱 고정을 바꾸면은 이 xt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그냥 3 곱하기 bt겠죠. 그냥 뭐 그 시그마가 지금은 3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 곱하기 3 하나 둘 셋 하면 이게 새로운 브라운 모션 디프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차도 사실상 이것도 그냥 뭐 어찌 보면은 이 원래 있는 브라운 모션의 뭔가 좀 두 배를 한 모습이죠. 당연히 t에 대해서 또 증가하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브라운 모션 with drif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냥 그 복습하라고 그 복습할 때 좀 그래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고 왔고요. 사진만 되더라고요. 이건 죄송해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어디에 도대체 왜 이게 중요할까를 따지기 전에 그 예시 문제를 하나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8.10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바가 브라운 메쉬는 with drift parameter 0.6 그리고 그 시그마 제곱이 0.25 이런 xt가 있다고 하자. 근데 이런 xt가 1하고 3 사이에 타임 t equals 4에서 1하고 3 사이에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뭐 진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지금 XT는 이렇게 정리를 때려버렸죠. 브라운링 모션 with drift니까 그래서 뮤하고 시그마 지금 주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BT 뭔지 알고 있죠. 저희 브라운링 모션이잖아요. 그래서 브라운링 모션의 정의를 따지자면은 이 그 확률을 이렇게 정리를 때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얘를 그냥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은 1하고 3 사이에 있는 확률이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X4는 지금 이거니까 이걸 그냥 대입시키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B4를 아이솔레이트 시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B4가 지금 이걸로 여기에다 대입시키게 된다면 이런 확률이 나오고 이거를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확률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만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뭐 생각보다 간단하다. 뭐 별거 없다. 속도 빠른데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예시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네. 혹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 있을까요? 뭐 스포츠 보는 거? 네, 도현 씨. 그러면은 홈팀이 뭔가요? 네. 그쵸. 훌륭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그 홈팀이 그러면은 홈팀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분한테 질문할게요. 스포츠 좋아할 것 같으신 분 민수 씨, 스포츠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은 홈팀에서 그러면은 보통 축구를 홈팀에서 만약에 경기를 뛰면은 좀 더 이길 확률이 높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 연구가 스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1980년도, 4년도에 한 연구가 딱 그 민수님께서 짚으신 바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 스포츠 게임에서 홈팀에 대한 게임이 득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그러면 일단은 베리어블을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L 홈팀 포인트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지금 홈팀이 얼만큼 지금 이기고 있냐 포인트로 따졌을 때 T 지금 경기가 예를 들어서 0에서 1 이렇게 그냥 백분율을 따졌을 때 지금 몇 퍼센트 경기에 있냐 뮤 얘는 measure of home team advantage 그냥 여기에서 뮤는 그냥 아까 봤던 drif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XT는 그러면은 뭐냐 difference in score after 100 곱하기 T% of the game has been completed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XT는 지금 홈팀이 얼만큼만 지금 이기고 있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라는 시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그 주어진 문제가 뭐냐면 probability that the home team wins given L point lead at time T. 그러니까 지금 T가 만약에 1이면은 그냥 게임이 끝나죠. 그래서 이 inequality constraint가 걸려있는 이유가 이거고요. 그러면은 이 확률이 저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L이 지금 T 시점에서 지금 L 포인트만큼 이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될까가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궁금한 확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한번 모델링 해보자고요. 얘를 모델링 해보면은 지금 주어진 게 L이고 T라고 했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긴다라는 뜻은 뭘까요? 끝났을 때 그러면은 게임이 끝났을 때 그러면은 이 그 상대보다 지금 점수가 상대 점수 죄송합니다. 저희 점수 빼기 상대 점수가 양수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 x1이 0보다 클 확률이 그 저희가 이길 확률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x1이 저희가 게임이 끝났을 때 그 양수여야지만 저희가 이겼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주어진 게 뭐가 또 있었죠? XT일 때 L만큼 지금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쭉쭉 그냥 나아가서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게 같은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여기서 좀 살짝 그 수식을 좀 쓰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도 쓰기 싫지만 근데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봅시다. 그래도 빨리 하고 있어서 나름 만족 중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x1-xt로 시작을 하자고요. x1-xt가 그 지금 x가 그 브라운 모션 그 드리프트 파라미터 드리프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얘를 각각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플러스 시그마 곱하기 b1 마이너스 뮤 곱하기 t 플러스 시그마 곱하기 bt. 죄송합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맞네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맞죠? 동의하시죠? 여기까지는 그냥 뭐 정의대로 박은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뮤로 이렇게 팩터를 시킬게요. 플러스 시그마 곱하기 b1 마이너스 bt. 이거 처음으로 필기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힘들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보시면은 지금 이 b1-bt가 지금 어떤 것과 지금 똑같은 분포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이것을 b1-t와 똑같은 분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자면은 왜 이렇게 됐냐? 이것을 좀 더 좀 너무 바로 갔네요. 들떠가지고 네. 이 b1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얘가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것과 이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게 된다면은 이 1-t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사실 뭘까요? 지금 보니까 x 1-t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지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했어. 굿.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정의네. 아니면 여기 정의를 그냥 이거를 그냥 갖다 쓴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거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를 넘어가는 거 이해됐어.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뭐냐? 보시면은 이거를 식을 좀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식을 처음에 정리했으니 이게 좀 여기 마이너스 텀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 b가 어쨌든 간에 0에 대해서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0에 대해서 시메트릭한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뭐냐 보시면은 bt가 지금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 했었죠 저희가 정기 분포를 따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bt가 0,t 이렇게 따른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여기에다가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를 이렇게 넘기면은 넘겨볼게요.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BT가 저희 확률 변수고 그리고 여기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값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모델링이 끝났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그 뭐 알맞은 뮤값과 그러니까 여기서 모수가 보여요. 그러면 뮤 L이겠죠. 그래서 알맞은 뮤 햇과 알맞은 L 햇만 집어넣으면은 그럼 사실상 우리는 그 저희가 게임에서 홈팀에서 이길 확률이 몇일까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그 농구 게임에다가 적용을 시켜봤대요. 적용시켜봤더니 생각보다 뭐 그 이거는 그냥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35페이지? 네, 나쁘지 않네요. 네, 다음으로는 브라우니언 브리지입니다. 그 브라우니언 브리지가 뭐 이거 보면은 뭐지 이렇게 싶을 수 있는데 그 일단 브라우니언 브리지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브라우니언 모션이 원래 있는데 근데 그 브라우니언 모션이 만약에 0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왜냐면 B0가 0이니까 그쵸? 0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브라우니언 브리지라고 하면은 0에서 시작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막 t가 여기서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0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끝 부분과 첫 부분이 둘 다 0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리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라우니언 브리지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걸 보고 견해와 직녀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걸 갖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견해와 직녀라고 하니까 딱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아님 말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갖고 왔고요. 네. 온갖 고난을 겪어도 근데도 결국에는 이어진다라는 그런 해피 스토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샘플 팩들이 그러면 브라우니 브릿지 예시들이 어떻게 생겼냐? 그냥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여기 네 개를 갖고 왔는데 네 개 다 공통점이 있고요. 0에서 시작을 하고 0에서 끝났죠.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얘는 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브라우니언 모션은 확실하게 정의가 있잖아요. 브라우니언 브리지는 이거를 충족을 시켜주는 브라우니언 모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니언 브리지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대표적인 게 이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냐? 좀 정말로 신기해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거 보면서 처음 보면서, 그럼 이거를 코드를 어떻게 짰을까?가 사실 가장 궁금했어요. 브라우니언 모션도 짜기도 어려울 텐데.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브라우니 브릿지가 됩니다. 어떻게? 어, 어떻게 되냐면, 그, 죄송합니다. 그, XT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for 그 t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이게 브라우니 뷰짐을 보여라가 사실상 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간단하게도 XT가 사실은 그냥 얘는 그냥 가우시안 프로세스 BT에 대한 왜냐면 얘도 브라우니 모션이니까 가우시안 프로세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이건 지금 그래서 얘도 당연하게도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어쨌든 간에 XT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XT에 대한 평균과 그리고 코베니스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할 겁니다 XT의 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 갖다 박아요 갖다 박고 나서 뭐 어차피 인디펜던트 하니까 얘는 서로 떨어지겠죠 얘 평균 뭐예요? 0, 0이니까 0이 나옵니다 끝 근데 코비넌스는 조금 다릅니다. 코비넌스 같은 경우에는 얘식 뭐예요? 그냥 얘 뭐예요? 얘 이거죠? 그냥 expected value of 그 xs 곱하기 xt죠. 그러면 이거는 뒤에 있는 텀들은 그냥 exs 곱하기 ext인데 얘네 둘 다 각각 0이잖아요. 그냥 캔슬돼서 그래서 얘만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얘를 그럼 풀어볼까? 그러면 그 네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풀어보자면은 얘가 죄송합니다. 그 얘가 네, 네. 얘가 지금 그 XT 정의가 지금 BT-T 곱하기 B1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그 얘는 XX고 얘는 XT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expand를 시켜보겠습니다. expand 시키면 어떻게 돼요? bs, bt 일단 첫 번째 여기 있고 두 번째는 t 곱하기 b1 그리고 bs가 여기 두 번째 있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s, b1, bt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는 sb1, tb1 이런 식으로 네 번째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아까 학습부장님께서 해주신 거가 비슷하죠? 그냥 왜냐면 그 풀어주신 게 그냥 t가 그 s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 뭐야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 프루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하게 이러한 상황에서 플라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둘 중에서 더 어떤 게 더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미니멈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 텀을 한번 봅시다. 저희가 지금 당연하게도 알고 있는 게 1이 지금 끝에 있죠. t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1이 그 s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1이 또 t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는 당연하게도 b1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튀어나오게 되는 게 이 둘 중에서 미니멈인 거잖아요. 그래서 min s, min 1, min s, 1 그리고 min t, 1 그렇기 때문에 각각 s가 튀어나오고 t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ts, st 이렇게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베리언스가 1이겠죠 얘는. 왜냐면 지금 t 원래대로면 그 t가 베리언스인데 지금 같은 경우 t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1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st가 어차피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 캔슬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베리언스는 이거다. 이렇게 해서 이 불안한 브릿지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그럼 코드적으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코드적으로도 그냥 똑같이 그냥 이거를 그냥 모델링 시켜주면 돼요. BT는 어떻게 모델링 시키는지 저희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그냥 모델링 시켜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코드상으로는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0에서 시작하는 거는 뭐 똑같이 시작하되 그냥 1이 되면은 그냥 B1 빼기 1 곱하기 B1이 되잖아요. 이거 0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끔 일부러 이렇게 모델링을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그냥 뇌피셜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원래 BT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모델링 이 코드를 따르면은 이 빨간색처럼 이렇게 브라운리 브릿지가 견우와 직면처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재미없는 내용이에요 지금부터는. 근데 뭐 학습부장님께서는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브라운링 페이지를 어디에 어플라이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가 있다고 할게요.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게 어떤 분포를 따를까가 저희 질문이 나올게요. 근데 여기서 특정 분포가 뭐냐면 이거 균일 분포 따를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찾아볼까? 그게 사실상 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선은 empirical distribution 펑션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때려버릴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얘가 사실상 empirical distribution 펑션을 이렇게 적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사실은 그냥 n분의 1이에요. 그냥 여기 각각에 대해서 n분의 1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거고 여기가 샘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의 어썸션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데이터는 균일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것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쓸 거냐? 콜모그로프 스밀노프 스타티스틱이라는 것을 쓸 겁니다. 얘가 뭐냐? 아까 정의했던 이 함수 있죠? 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때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얘 이렇게 정의를 때려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간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자 하는 분포에 대한 CDF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뭘로 가정을 했었죠? 유니폼이니까 그냥 유니폼 분포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T로 이렇게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콜목 KS 스타티스틱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에서 KS 스타티스틱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의 데이터에서는 참고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두 개에 대한 저희가 가정을 없음하고자 하는 분포가 이거겠죠? 유니폼이니까. 이것과
이 실제에 대한 이 둘에 대한 거리가 이거겠죠. 그러면은 이 dn 같은 경우는 뭐냐? 이 거리 중에서 가장 최대 인근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n이 지금 데이터셋 사이즈인데 지금 4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에 의하면은 지금 0.23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통계학자로서 물어봐야 될 질문은 뭘까요? 오케이, 이거 구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로 균일 분포에서 온다면은 그럼 이게 D40의 값이 이거일 만큼 일 확률이 도대체 몇일까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럼 여기에서는 p-value를 구해야 되긴 한다라는 뜻이겠죠. 왜냐면 확률이 몇인지, 그럼 이 확률이 뭐 0.05 정도를 넘으면 뭐 맞나? 약간 헷갈리네요. 근데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p-value가 이렇게 p-value 같은 게 이렇게 두고 그리고 스몰 p-value 같은 경우에는 의미하는 게 뭐냐? 이 D40이 0.23만큼 클 확률이 낮다라는 뜻이겠죠. 왜냐면 이 값이 낮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균일 분포를 따지 않을 확률이 높다. 왜냐면 이것과 이 뭐라냐 이 두 개에 대한 거리가 생각보다 벌어졌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DN에 대한 분포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도 이렇게 확률을 모델링 했으면은 이것도 분포가 따로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확률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프로시메이션을 통해서 이걸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실제로 그 데이터가 만약에 균일 분포에서 나왔다 치면은 그러면 이 fnt-t를 이런 식으로 그 모델링 시킬 수 있어요. 뭐 그냥 얘는 그냥 정의 따라서 이렇게 둔 거긴 한데 근데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요. 얘가 보면은 뭐냐 그냥 sum of id variables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얘가 보면은 mean 0 그리고 variance t 곱하기 1-t 나누기 n 제곱입니다. 왜냐?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넘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얘를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얘에 대한 평균이 이거고 베리스가 이거다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고 CLT에 의해서 그 결국은 이게 정규분포를 수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어쨌든 간에 정규분포를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t 곱하기 1-t겠죠. 이 위에 부분만 따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옮기면은 이렇게 n0,1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CLT에 의해서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그 정규 분포의 그 PDF를 여기가 갖다 받고 이런 식으로 확률을 모델링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돈스코어 인베런스 프린시플 그 아까 학습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말은 뭐냐? 이게 결국에는 이걸로 수렴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가 뭐였죠? 이전 예시에서 봤던 브라우닝 브리지죠. 그래서 여기서 브라우닝 브리지가 튀어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꼬였네요 여기. 그래서 인베런스 프린시플에 의해서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얘가 그 얘가 결국에는 그 어떤 그 브라우닝 브리지에 대한 맥심의 그 컨버전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안 상태에서 저희가 그 좀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그래서 MC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확률을 이 맥스 있죠. 이게 결국엔 맥스로 수렴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m을 그 맥시멈 오브 브라우닝 브리지라고 하고 그러면은 D40을 그냥 이런 식으로 퉁치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해봤더니 0.018이 나왔더라. 네. 근데 실제 값은 0.0157로 또 근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근사나 이런 거나 하면 되고 큰일 났네요. 지금 시간 벌써 40분이네요. 네. 빨리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릭 브라우닝 브리지는 지오메트릭 브라우닝 모션은 뭐냐?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그 쉽게 생각해서 브라우닝 모션 with 드리프트가 뭔지 저희 알고 있었죠. 이게 만약에 XT라고 할게요. 그럼 XT 이 부분을 얘를 그냥 여기다가 엑스포넨셜에다가 넣고 그 G0라는 것을 또 곱해줘서 이렇게 새로 튀어나오게 된 친구가 GT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GT라는 것이 지오메트릭 브라우닝 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금융권에서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금융에 관심 있으신 분들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또 블랙 숄츠라는 아주 그 통전에서 그 저를 울게 만들었던 모델입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네, 아무튼 그 네, 그 지오메트릭 바이널 모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게 좀 더 포멀한 데피니션이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이 SD를 이용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가능한데 그냥 뭐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브라우닝 모션 with drift 그리고 엑스포넨션이 걸려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 지오메트릭 브라우닝 모션에 대한 분포는 뭐냐?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를 이렇게 일단 씌워줄게요. 그럼 로그를 씌워줬을 때 이 평균과 이 분산을 구하게 된다면은 얘네들이 각각 그 뭐냐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그 얘가 결국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로그가 씌워진 상태에서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된다면은 GT 자체는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냥 이 원래 정균풀을 따른다는 거에 이 XP를 씌워줬으니까.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example이 하나 나오긴 하는데 stock prices라는 예시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뭔가 하기보다는 그냥 왜 그 주식 그 가격들이 이 geometric bounding motion을 잘 활용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주식들이 exponential growth 아니면 decline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주식이 음수로 가는 거 본 적 있나요? 그 뭐 제 수익률이 마이너스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그 주식 가격이 음수인 적은 없어요. 그렇게 근데 지오메트릭 바리에이션 보면은 얘는 양수만 받아요. 진짜 그 G 제로에다가 어차피 G 제로가 양수인 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튀어나온 것은 항상 양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음수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냥 브라우닝 모션은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주식 가격들이 뭔가 좀그 해당 가격과 그 뭐 하루와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대한 그뭐 디펜던시가 조금씩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 데이투데이 퍼센트 체인지스는 어떻게 보면 IID하게 모델링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오메트릭 브라우닝 모션이 그래서 사용을 한다. 근데 여기에 그 금융권에서는 이 표준 편차 있죠. 그 베리언스의 그 스탠더드 디비전이군요. 그 이게 볼리틸리티라고 또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지오메트릭 브라우닝 모션 같은 경우는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 이 점선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시그마, 뿔마 2시그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뿔마 2시그마 내에서 여기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엑스포넨셜하게 좀 브라우닝 모션보다는 좀 더 뭐랄까 괴랄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제가 실수로 추가를 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아 너무 좋다. 네. 정말 마틴 게임인데 20분 만에 끝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비유를 게임이라고 하니까 참 내기로 하는 게 참 좋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내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내기를 통해서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와플 내기를 한다고 할게요. 와플 내기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얻는 이득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그 마틴게임은 그럼 뭐냐? 이 내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페어 게임이다. 이거는 공평한 게임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이 그 마틴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정확히 뭐냐? 그 페어 게임이라는 정의가 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페어 게임이라는 정의는 제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와플 내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5번 정도 했다 칩시다. 5번 했는데 다 졌어요. 다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좀 자주 안 져요. 네, 다 이겼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 6번째 내기를 했을 때 그 나오는 기대값이 이전에 많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하면은 그건 불공평한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그 공평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틴게임이라는 이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expected future release가 past history와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틴게일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소크라테스 프로세스가 마틴게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될까요? 라고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뭐 약간 제가 제 부족으로 인해서 그 이 인투이션은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해 안 가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 디스크리트 마틴게일, 디스크리트 타임 마틴게일로 이거를 지금 컨티뉴스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마틴게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의 important property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이 y 그 expected value of yt를 이런 식으로 그 타워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봤더니 이 ys랑 똑같더라. 근데 이 t가 s보다 작은 상태에서, 작거나 같은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t가 s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모델할 수 있다는 뜻은, 이게 가능하다는 뜻은 그럼 결국에는 마틴게이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전에 있던 얘를 이용을 하자면은. 근데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는 뜻은 이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처음 이 게임을 했어요. 처음 이 게임을 하고 나 이만큼 이길 것 같아 하는 것과 제가 한 고인물이 돼서 그 T 시점 이후에 이 게임을 다시 했는데 나 이만큼 이길 것 같아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랜덤 워크, 특히나 시메트릭 랜덤 워크라는 개념에다가 대입을 시킬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시메트릭 랜덤 워크는 뭐냐? 그냥 이게 그냥 시메트릭 랜덤 워크의 정의인데요. 그냥 2분의 1 확률로 플러스 1고 2분의 1 확률로 마이너스 1일 거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게 타임 스텝 단위로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마틴게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걸 둘 다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걸 둘 다 한번 보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SN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때리고, 그리고 그 서메이션이겠죠. 그러면 이전 n까지의 시점에 대한 모든 이전 시점들에 대한, 그리고 S0을 그냥 0, 초이값은 그냥 0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어쨌든 간에 이 YT에 대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사실 보면은 SN 플러스 1은 그냥 XN 플러스 1 플러스 S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그럼 서로 이 expectation이니까 얘를 서로 이렇게 떼울 수가 있겠죠. 근데 보면은 얘는 이전 시점들에 대해서 이것에 의존하는 게 없어요. 디펜드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 삭제시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얘는 보면은 그냥 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대값 자체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뭐예요? 얘 그냥 0이죠. 왜냐면 한번 볼까요? xn 플러스 1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얘에 대한 평균이 뭐예요? 그냥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뭐예요? 그냥 0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0이다. 얘는 그냥 남는다. 그래서 기대값은, 이것에 대한 기대값은 이거다. 보니까 그냥 이거네. 만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게 기대값이 기대값에 대한 절대값이, 죄송합니다. 절대값 대한 기대값이 무한대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그냥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얘를 이게 어쨌든 콘케이프하니까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활용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한번 볼게요. 얘 보니까 이거 시그마 텀 밖에다가 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 뭐예요? 얘 그냥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도 최대가 1이겠죠. 얘는. 그래서 이게 1 곱하기 n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면 최대가 어쨌든 간에 그럼 얘는 n이, 그러면은 n이 무한대보다 작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무한대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마틴게일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은 브라우닝 모션이 마틴게일이다라는 건데, 얘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되는구나라고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지? 네, 다음으로는 마틴게일 with relate to another process입니다. 얘는 뭐냐? 이렇게 두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있다고 할게요. XT랑 YT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YT is martingale with respect to XT.
만약에 이 조건들이 만족이 된다면 그럼 이게 뭐가 달라졌냐 여기서 그냥 다 똑같은데 이 yt 기분 xr 이것만 바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둘 다 y였죠. 그래서 언제 쓰이냐 이게 보통 언제 쓰이냐면 그 yt가 그 x에 대한 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면은 그럼 이게 자주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xt를 어찌 보면은 s까지의 어찌 보면 과거의 정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쿼드래틱 마틴계에다가 좀 적용시켜 볼게요. 그래서 yt를 bt 제곱 마이너스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그 쿼드래틱 마틴계이다라는 그 인데요. 근데 이것을 그 뭐냐 yt가 그 바우니 모션에 대한 그 바우니 모션 bt겠죠? bt에 대한 마틴계열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럼 이거를 이 같은 경우에도 시험 관상 넘길까요? 아니면은 네, 그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 넘기고 싶긴 한데, 근데 학습위원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네. 그러면은 얘를 한번 그럼 좀 expand를 시키겠습니다. yt 뭐였죠? bt 제곱 마이너스 t죠. 그럼 얘를 좀 어떻게 좀 잘 정리를 해보면은 t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나오겠죠? bt 제곱만 나오겠죠? bt 제곱을 한번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가능해요. 왜냐하면 얘네 둘이 캔슬되면은 얘는 그냥 bt 제곱이 나오게 되니까. 이 트릭을 왜 썼냐면 얘와 얘를 따로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와 얘를 따로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것을 expand를 또 시키면은 이거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얘는 그냥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기분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를 한번 살필게요. BS는 이미 S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BS는 튀어나오게 되는데 BT-BS는 이것과는 무관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기대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는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BS 제곱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얘 S에 대한 게 여기 있으니까 얘도 그냥 그 기대값 버리고 그냥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지금? 그냥 뭐 그 이것에 대한 얘가 사실 bt-s잖아요. 근데 얘에 대한 그 지금 같은 경우 bt-s에 대한 제곱에 대한 기대값 이렇게 써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t-s죠. 그래서 이렇게 t-s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 뭐죠? 얘는 0이네요. 네. 얘는 그냥 0이죠. 그래서 얘는 캔슬되고 그럼 이 두 개가 남게 된다. 그러면은 이 캔슬 이렇게 되고 그럼 이 두 개만 남아서 이렇게 되고 얘가 사실상 그냥 YS다. 아까 여기다가 S를 좀 대입시킨 면 그냥 YS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맞죠.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것을 그냥 풀어보면은 이게 알고 봤더니 그냥 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것보다는 이게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t를 또 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예요? 그냥 t죠. 그래서 이 t죠. 근데 이 t 뭐예요? 당연히 무한대보다 작겠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작다라는 것은 당연히 만족이 된다. 네. 마지막 부분인데요. 옵셔널 서핑 티엄이라는 거고 그 first hitting time을 저희 그 학술장님께서 저를 핑계대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뭐냐면 그 어떠한 A라는 값을 처음 딱 도달한 시간이 first hitting time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게 뭐였어요? 마팅게일에 대해서는 fixed time에 대해서는 기대값이 모두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게 random times에 대해서는 이 꼭 해당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t가 이 first hitting time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그 BT 죄송합니다. 캐피탈 T가 이거라고 하면은 B 캐피탈 T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겠어요? 그냥 A겠죠. 그러면 이 T라는 시점에 대해서 A를 도달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거에 대한 기대값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간에 얘를 계속 도달하게 될 거니까. 하지만 근데 모든 얘는 어쨌든 간에 마틴 그 뭐냐
브라운리 모션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모든 t에 대해서 이게 만족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 랜덤 타임에 대해서는 이 마틴게이의 조건이 꼭 만족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이 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이 옵셔널 서핑 테ore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덤 타임 t에 대해서도 이게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옵셔널 서핑 테orem이 만족이 되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가 있느냐? 이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one of the following이고요. 근데 뭐 보통 그냥 두 개 다 증명하긴 하는데 그냥 하나만 증명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t가 만약에 캐피탈 t가 바운드 되면은 그러면은 이 옵션 서빙 때문에 만족이 된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t가 아까 학습 부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t가 무한대보다 작을 확률이 항상 만족이 된다. 항상 그냥 언젠가는 이 브라운리 모션이 언젠가는 그냥 A에 도달하게 된다를 의미하겠죠. 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대값이 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만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옵셔널 서빙 테ore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예시가 몇 개 좀 더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것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서 복습을 하시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시를 좀 보자면 이건 좀 재밌어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게임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무슨 게임이냐? 이기면은 원 프랭크를 얻고 그리고 지면은 프랭크가 몰라요. 화폐인가요? 뭐 모르겠는데 원 프랭크를 잃고 지면은 그냥 잃는 게임입니다. 투 프랭크를 베트하면은 투 프랭크를 잃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곽철용이라면 어떻게 베팅을 했을까? 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묻고 떠블로 가겠죠, 맨날.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떤 식으로 베팅 스트래치를 짰냐? 만약에 처음에는 1프랭크를 투자를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겼어요. 그럼 거기서 그만둬요. 1프랭크를 그냥 얻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졌어요. 그러면은 1 곱하기 2는 2죠? 이제는 두 배로 하는 겁니다. 두 배로 하면은 내가 처음에는 잃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1을 얻는다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이게 뭐야?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곽철용처럼 이렇게 살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근데 이게 또 결국에는 웃긴 게 뭐냐면 만약에 K번만큼 했다고 할게요. K번만큼 했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K번만큼 했어도 어쨌든 간에 위닝 그거는 1이에요. 근데 확률 1으로 이기긴 해요. 결국에는. 근데 그래서 이 캐피트 T라는 게 지금 캐피트 T라는 게 결국에는 이 베팅 스트래치를 의미한다고 할게요. 이때 딱 멈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면 딱 멈추겠다. 이기면 계속 하고 두 배를 넘기고 이러한 것을 캐피트 T라고 하는 스트래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이 캐피트 T에 의하면은 계속 이게 이길 거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1인데 근데 이거는 0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옵션 스토핑 때문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그럼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곽천용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영화에서 파산했죠. 왜 파산했을까요?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에 영화는 부자는 없어요. 이런 없고. 네, 아무튼 무한 자산이 있다는 가정에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닝 스트래티지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한 자산이 있다면 갬블러스 윈이겠죠.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각처럼 되지 말라고 이 예시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뭐 이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서 3페이지밖에 없네요. 어차피. 네, 복습을 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서머리를 넘어가자면 네, 서머리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